자, 우리 이번 강은 세무조정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난 강까지 이제 소득처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세무조정에는 첫 번째 결산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조정은 뜻이 뭐냐면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결산 때 이런 분께 보신 적 있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만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만원, 이런 분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이 대손상각비가 비용이니까 여기 비용으로 만원이 갑니다. 네. 만약에 한도액도 만원이다라고 하면 네. 세무조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으로다가 인정을 얼마 받는 거예요? 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분계를 안 했어요. 12월 31일에 분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 왜 안 했니? 순이익을 줄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만원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만원이 줄어들면 법인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너 왜 이 분계를 안 했어? 그래서 비용 못 줄여서 순이익도 못 줄였지? 아유, 그럼 안 돼. 그러면 송금산입 해줄게. 송금산입, 대손상각비, 금액은 만원. 이렇게 소득처분은 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해줄게.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만원이 나와서 너 세금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산조정입니다.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분계를 안 하면 송금산입 안 해주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감가상각비도 결산조정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도 역시 마찬가지 결산조정이고요. 지금 쓴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네, 대손충당금도 역시 마찬가지 결산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결산조정에 속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결산조정이면 두 번째는 신고조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신고조정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신고조정입니다.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신고조정이에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했어요. 급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급여를 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을 또 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2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겠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얼마 갑니까, 여러분들? 2만원이 가요. 그러면 순이익이 2만원만큼 줄어들겠죠? 네, 순이익이 2만원만큼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급여가 만원이고요. 급여가 만원, 대변에 현금을 만원만 줬어요. 대변에 현금을 만원만 줬습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그러면 급여가 만원만 가겠죠? 급여가 만원이 가요. 그럼 순이익은 얼마만 줄어들까요? 만원만 줄어들겠죠, 그쵸? 네, 만원만 줄어들어요. 근데 요 순이익을 처분하는 걸 우리가 무슨 처분이라고 배웠습니까? 이익 처분할 때 종업원
종업원 상여를 여기에서 주는 겁니다. 10,000원을 이렇게. 종업원 상여를 여기에서 10,000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대변인 현금이 10,000원이고요. 대변인 현금이 10,000원이고 얘는 상여금이 아니라 이익 처분할 때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익 잉여금이 10,000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익잉여금이 10,000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때문에 얘는 잉여금이지 비용이 아니죠. 아니 똑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종업원에 임원은 안 돼요. 종업원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줬더니 비용 처리가 20,000원이 돼서 순이익이 20,000원 줄어들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 텐데 우리는 성과급 제도로 해서 급여 10,000원 주고 돈 버는 거 이익 처분할 때 종업원 상여 10,000원을 줬단 말이죠. 선생님 순이익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상여금을 줘요? 이걸 생략을 해놨잖아. 그죠? 흑자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익 처분할 때 종업원 상여를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주면 분계가 이렇게 돼요. 이익여금 대변인 현금. 상여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이익이 10,000원밖에 안 줄어들어서 세금도 그만큼 그죠?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밑에서 송금 산입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금 산입. 뭐를 송금 산입할 거냐? 여기가 안 들어가잖아. 그죠?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장부. 이게 장부예요. 이게 장부. 여러분 이게 장부라고요. 이게 장부라고요. 장부. 결산서예요. 결산서. 네. 결산서. 그래서 결산서에는 얘는 결산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밑에 해주는 겁니다. 밑에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송금 산입 상여금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0,000원이고요. 잉여금 관련된 거니까 소득처분은 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20,000원만큼 줄어들겠네요. 얘랑 똑같잖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이게 결산서라고 그래. 여기를 결산서, 노란색을 결산서에 반영이 되면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것처럼 결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밑에 거를 신고서라고 그래. 법인세 신고서.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신고조정. 그래서 임원은 안 되고 종업원 거는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으면 송금 산입 받을 수 있어요. 송금 산입 상여금 10,000원, 소득처분 기타로 소득처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고조정. 자, 결산조정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신고조정은 결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아도 신고서에 반영이 돼서 인정을 받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연습이 나와 있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연습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강의에서는 세무조정만 해줬어요. 세무조정만 해줬고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소득처분까지 한 겁니다. 제가 칠판에 안 쓸 거예요. 칠판에 안 쓰고 말로 다 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매출액은 세무조정이 없어요. 자료에 없잖아요. 그죠? 천천히 할 테니까 봅시다. 매출액이 1,000,000원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세무조정 없습니다. 밑에 해답 같이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은 여러분 아무런 자료가 없어도 무조건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입금불산입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00원이에요. 이건 하나는 써드려야 되겠다. 그죠? 이건 지울게요. 입금불산입 단기매매 증권평가이익 그죠? 입금불산입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금액은 300,000원이고요. 300,000원. 평가자 들어가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막 할 때는 이게 반대의 분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이렇게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평가자 들어가면 유보입니다. 유보. 그런데 입금불산입의 반대가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예요. 입금불산입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고요. 평가자 들어가면은 유보다.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는 말 안 쓰고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없어질 때가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00,000원 나와 있는데 자산 수중이익은 언급이 없으니까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 100,000원 중에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죠.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입금 불산입. 환급금이자 10만 원이고 소득처분은 기타. 암기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기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급여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급여에는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만 원은 지급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된 금액이다. 임원 상여 한도 초과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 한도 초과 5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상여금으로 나간 거니까 상여. 소득처분은 상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70만 원인데 100만 원 했죠. 100만 원 했습니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만 원이고요. 자, 상각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소득처분은 유보라고 그랬죠. 소득처분 유보예요. 여러분, 송금불산입의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생겼으니까 유보 발생이에요. 자, 접대비 200만 원 중에는 20만 원이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접대비가 아니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접대비 부인액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접대비 부인액이고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뭘로 다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여.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가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세금과 공과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이 교통위반 벌과금이다 라고 나와 있죠. 30만 원은 교통위반 벌과금이다.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 교통위반 벌과금이고요.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소득처분은 누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땡긴 게 아니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금불산입 기부금 100만 원이고요. 누가 땡긴 게 아니죠.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자, 이자 비용 중 20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채권자가 누군지 모를 때 뭘로 다 처분하라고 그랬습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상여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무조정은 법인세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세니까는 네, 송금불산입 법인세 등 누가 땡긴 게 아니죠. 누가 땡긴 게 아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번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상품 중 50만 원이 판매되었으나 결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누락됐어요. 입금산입 매출 누락. 그죠? 누가 땡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유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발생. 누락한 거 분개하는 반대 분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락했으니까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자 수익에는 은행 미수이자가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행 미수이자 지금 세금 내지 말고 받을 때 세금 내라. 그래서 유보 발생, 네, 유보입니다. 입금산입 그 첫 번째 입금산입 매출 누락은 유보라고 쓰시면 되죠. 유보. 입금산입이 플러스니까 그렇죠. 입금산입이 플러스니까 유보고요. 실무는 유보 발생. 두 번째는 뭐예요?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입금불산입 미수이자 못 받은 거잖아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미수이자가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3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이론에서는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 왜? 입금불산입이 마이너스니까. 실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수중이익은 전에 2월 결성금 보전에 사용되었다. 기타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기타가 되는 거고요. 임대료는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습니다. 급여도 직원한테 많이 주는 건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고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없으니까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어요. 접대비 중 20만 원은 1만 원 초과로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땡긴 게 아니죠. 그러면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폐수 배출 부담금 인정받지 못하는 공과금이잖아요. 누가 땡긴 게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무조건 송금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송금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고요. 유보입니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유보죠. 네, 실무는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부금 중 어음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어음 기부금은 지금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다음에 결제일에 돈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 발생입니다. 유보. 송금불산입 플러스 송금불산입
어음기부금 유보입니다. 반대 분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무는 유보 발생이고요. 지금 결제 아니고 내년에 결제됐을 때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유보가 되는 거죠. 보험료도 내년으로 넘기는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보가 되는 겁니다. 선급비용 미사용액도 아직 분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유보가 되는 거고요. 법인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기타 사회이율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연습을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두세 번 반복해서 계속 읽어서 그냥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기타 사회지, 이건 유보 이렇게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되지 이걸 갖고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법인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두세 번 정도 복습을 하시고 3번 문제 푸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